미국의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테마주가 되어버린 테슬라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미국 대선과 함께 테슬라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장기 투자자들조차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든 대선 테마주 성격이었던 간에 결국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침체를 벗어나서 드디어 한 단계 상승 계단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가 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힘은 곧 트럼프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에 600편이 넘는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현재 테슬라가 놓인 정치 지정학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어떤 모습으로 맞춰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과 더불어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요, 이 하원 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상원과 협력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직 선거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이 트럼프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인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하원은 이 트럼프 정부가 계획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위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쓰는 레드 스윕에 성공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사실상 정부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손에 쥐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상원과 하원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균형 측면의 의회가 이제는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힘의 균형이 기울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어서 내년 이후에 만료되는 감세안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 감세안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의 이익을 높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려는 법안, 그리고 정말 말이 많았던 트럼프 관세죠. 이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10% 등에 대해서 공화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측면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방해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제 규제 철폐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많은 사업들을 규제를 넘어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미래를 반영했기 때문인 거죠. 이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 역시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동안 낮춰잡았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요, 11월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최대 1.5 트릴리언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요, 이전부터 많은 미디어에 등장해서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었죠. 한동안 서러움을 많이 느껴왔던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트럼프도 당선되었겠다. 그동안 말했던 대로 테슬라 주가도 폭등했겠다. 인터뷰에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0.9 트릴리언 달러니까요. 이 향후에 1.5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면 약 60%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280달러 기준으로 60% 상승하게 되면 450달러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는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엔비디아가 높은 매출과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된 마당에 테슬라 주가가 60% 상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도 하죠. 댄 아이브스는 그러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실제로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게는 꿈의 시나리오다라고 했고요. 1.6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주당 40달러에서 50달러 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가시화된다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댄 아이브스는요,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규모와 범위를 봤을 때는 충분히 테슬라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전기차 세액 공제 철회라는 부분은 테슬라에게는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액 공제가 없다면,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주는 보조금이 없다면 이 전기차 대당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가격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차 세액 공제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테슬라를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세액 공제 부분을 다 상쇄할 거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철회하기보다는 내연기관차 회사인 GM과 포드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 원유 생산을 늘려야 하고요. 이 석유 기업들의 이익을 돕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회사들의 자동차 판매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공화당으로서는 당연한 정책 순서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부분을 철폐하기보다는 내연기관차 회사인 포드와 GM 그리고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댄 아이브스는 그래서 향후 테슬라의 성장 동력을 에너지 비즈니스와 로보택시로 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인 FSD를 빠르게 추진하고요. 이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보다 약 1년 정도는 앞당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예측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도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철폐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특히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 사업에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글의 웨이모가 이 테슬라에 앞서서 로보택시를 상업화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규제 철폐 효과를 함께 입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글의 반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수도 있다 하는 정말 무서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는데요. 기업이 분할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리스크가 없겠죠. 그래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이러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 편의 영상으로 번역해서 업로드한 올인 서밋에서 이 효율성 위원회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현재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고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정말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과거에는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부채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더 많다면 미국 경제에 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됐죠. 물론 현재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려했던 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라는 위대한 기업가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말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참여해서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예산 전체를 일론 머스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전기차 전환을 앞당길 정책적인 부분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하게 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석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트럼프의 정책 과제와 어떤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론 머스크와 향후 테슬라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저는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것이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가는 미리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월가는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린 테슬라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측면이 가시화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기도 하죠. 어찌됐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핵폭탄이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가 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위험한 도박은 정말 대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Elon Musk. If you could just pair 2, 3, 4, 5% of those organizations, what kind of impact could that have? Yeah, I mean, I think we'd need to do more than that. I think Ideally, but yeah. compounding every year, 2 or 3% a year, I mean, it would be better than what's happening now. If Trump wins, and obviously I suspect there are people with mixed feelings about whether that should happen, but we do have an opportunity to do kind of a once-in-a-lifetime deregulation and reduction in the size of government. Because the other thing, besides the regulations, America is also going bankrupt extremely quickly. And everyone seems to be sort of whistling past the graveyard on this one. The Defense Department budget is a very big budget, okay? It's $1 trillion a year, DoD, Intel, it's $1 trillion. And interest payments on the national debt just exceeded the Defense Department budget. They're over $1 trillion a year, just in interest, and rising. We're adding $1 trillion to our debt, which our kids and grandkids are going to have to pay somehow. Every 3 months, and then soon it's going to be every 2 months, and then every month, and then the only thing we'll be able to pay is interest. It's just like a person at scale that has racked up too much credit card debt. This does not have a good ending. And so we have to reduce the spending. Let me ask one question, because I've brought this up a lot, and the counter-argument I hear, which I disagree with, but the counter-argument I hear from a lot of politicians is if we reduce spending, because right now if you add up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spending, it's between 40 and 50% of GDP. So nearly half of our economy is supported by government spending, and nearly half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dependent directly or indirectly on government checks, and either through contractors that the government pays, or they're employed by a government entity. So if you go in and you take too hard an axe too fast, you will have significant contraction, job loss, and recession.
what's the balancing act, Elon? Just thinking realistically, because I'm 100% on board with you. The next set of steps, however, assume Trump wins and you become the chief. I want that on my business card. Yeah. without all the contraction and Need a job mascot. losses. Yeah. So I guess how do you really address it when so much of the economy and so many people's jobs and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government spending? Well, I mean, I do think it's sort of, it's a false dichotomy. It's not like no government spending is going to happen. You really have to say, like, is it the right level? And just remember that any given person, if they are doing things in a less efficient organization versus a more efficient organization,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their net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will reduce. I mean, you've got a couple of clear examples between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mean, North Korea, they're starving. South Korea, it's like amazing. It's the future. The compounding effect of productivity gains. Yeah. Yeah, it's night and day. Yeah. And so in the North Korea, you've got 100% government. In South Korea, you've got probably, 40% government. It's not zero. Yeah. And yet you've got a standard of living that is probably 10 times higher in South Korea. At least, exactly. And then East and West Germany, in West Germany, you had, just thinking in terms of cars, I mean, you had BMW, Porsche, Audi, Mercedes, and East Germany, which is a random line on a map. The only car you could get was a Trabant, which is basically a lawnmower with a shell on it. And it's just the same. So that's just an interesting example of, like, basically the same people, different operating system. Half government in West Germany and 100% government in East Germany. And again, it's sort of a 5 to, call it at least a 5 to 10x standard of living difference, and even qualitatively vastly better. And it's obviously, sometimes people have these, amazingly in this modern era, this debate as to which system is better. Well, I'll tell you which system is better. The one that doesn't need to build the wall to keep people in. Okay, that's how you can tell. Okay, Yeah. it's a dead giveaway. Spoiler alert. Yeah. Wait, so your point is jobs will be created. If we cut government spending in half, Yes. jobs will be created fast enough to make up for, right, just to count. Yes. Also, In 4 years, if you could shrink the size of the government with Trump, what would be a good target? Just in terms of, like, ballpark. I mean, are you trying to get me assassinated before this even happens? No. Like, if you have a once in a lifetime or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and you don't take serious action, and then you have 4 years to get it done, and then if it doesn't get done, then How serious is Trump about this? Like, you've talked to him about it, yeah? yeah, I think He's serious. he is very serious about it. Got it. And no, I think actually the reality is that if we get rid of nonsense regulations and shift people from the government sector to the private sector, we will have immense prosperity, and I think we will have a golden age in this country. Amazing. And it'll be fantastic. Can we talk about SpaceX?